김용민의 정치쇼. 네, 오늘 또 화요일 4부는 보수의 품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보수의 품격. 할 말은 하는,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두 분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모자를 쓰셨습니까? 예, 머리를 안 감았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해서 쓰고 온 게 아니고. 아니, 안 감았어요. 버스를 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슈는 바로 신임 경제사령탑 내정, 예, 또 임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새로운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 보수 중에서는 홍남기 내정자가 너무 말하자면은 예스맨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제사령탑 하면은 좀 시장에서 이렇게 뭔가 기대를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좀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이 좀 없죠. 색깔이 없고 이제 예스맨은 너무 심했지만은 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존재감이 없는 카리스마까지는 뭐라 그래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의 영향력은 뭐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원팀이다. 네.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투톱이 아니고 네. 원톱이 홍남기 그 내정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과연 그러면 그동안 경제가 지금 어려워진 게 불협화음 때문에 어려워진 거냐? 문제는 네. 경제 정책의 기조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기조의 것들이 문제. 시장의 여러 주체들의 이제 고민들인데 네. 그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계속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화합만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여전히 청와대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이제 각 경제 주체들이 하는 거고요. 예, 예. 오늘 언론에 잘 나왔습니다만 오늘 통계청장이 이제 통계를 지난번에 말썽 많게 새로 임명받은 사람이 강신욱 통계청장이잖아요. 예, 예, 예. 이분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작년 2, 4분기를 지나면서 네. 작년 6월을 경과하면서 정점을 지나간 것 같다. 통계 지표 경기 상승 정점을 지나갔다라는 거죠. 하강 국면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정책을 구현했던 뭐 장하경 씨를 비롯해서 뭐 연말이면 좋아질 것 같다. 올 가면 좋아질 것 같다. 올 연말 가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도 정확히 못 읽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문제는 이제 새로 된 홍남기 내정자가 예. 그러면 이제까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제대로 점검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운 이 사정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구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새 통계청장이 정부가 입맛에 맞아 할 그런 통계만 내는 것만은 아니네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통계는 원래 숙일 수가 없어요. 통계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입맛에 맞는 통계를 조작해서 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나라가 망해요. 글쎄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향 국면을 맞게 됐는데 이 국면에서 과연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려가 많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예. 어제 그 김수현 정책실장이 예결위에 나와가지고 그동안의 정책들을 좀 점검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점검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제 사회과학자들은 또 특히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은 웬만하면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이 좀 이해 먹게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사회과학자나 그 경제학자들은 자기들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렵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하향세로 간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하방 이해가 위험성이 됩니다. 있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를 하면
경제 위기의 전조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네. 뭐 6개월 동안 지금 설비나 생산 투자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수직자들이 100만이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주가가 이제 뭐 20포인트 가까이 막 변동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20포인트 가까이. 예. 이런 게 사실은 하방 위험성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위기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전히 지금도 그 기조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네. 점검을 해서 이 기조가 문제가 있으면 틀어야죠. 기조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정태근 의원님이 역대 경제부총리, 역대 경제 관료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준비를 해온 건 아니고요. 대본에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예, 별로 많이 준비 안 해오셨으면 이게 좀 곤란해지시겠네요. 자, 일단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경제부총리 누구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정부처에 계셨던 분이 얘기를 하죠. 아, 우리 정돈 의원님께서 최고라기보다도 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저기 괜찮았다. 존재감이 있는 예. 카리스마가 있었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네. 공통점이 있어요. 시장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 예, 시장에 대해서 가급적 이제 자율적으로 놔뒀다가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제 적극 개입해가지고 시장을 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 진념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진념 장관이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 이현재 장관이라든가 또 MB 때 예. 윤중현 장관이라든가 그런 분이 좀 카리스마 있게 존재감 있게 그런 역할을 좀 했었죠. 구체적인 건 아마 정태근 의원이 잘 알 거예요. 그 청취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주 역대급으로 따지면 예. 예를 들면 이제 남덕우 부총리 또는 뭐 신현학 부총리, 남덕우 부총리는 부총리만 4년을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신현학 부총리 같은 경우가 78년도에 부총리가 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할 때까지 예. 했던 경우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특히 이제 DJ 정부 들어서 그 외환위기가 온 다음에 있어서 정말 이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던 게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진년 장관 같은 경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진년 장관 같은 경우가 이제 부총리로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그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정권이 처음 바뀌었으니까 정치권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예. 진년 장관은 딱 일성이 뭐냐면은요.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여당이든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정치적 요구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탁 얘기를 해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냐면 IMF 때 이제 은행이 지금 파산 날 지경이니까 한꺼번에 돈을 다 인출할까봐. 예, 예. 그거를 뱅크런? 이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이제 전액을 다 보장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일정 시점 지나면 그거를 이제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에 뭐 2천만 원 얘기도 나왔다가 예. 그 진년 장관이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예. 어느 정도 선이면 적정하겠냐. 아, 기자들한테 물어봐서. 그랬더니 뭐 5천만 원 얘기고 5천만 원을 하자. 예. 그렇게 정도. 정치권에서는 그걸 계속 늦추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전액 보장해 준다라는 것을 대중으로 안심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예, 예. 실제로 5천만 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 기자들이 이렇게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거군요. 그만큼 어떻든 진년 장관은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 금액들을 지금 이제 하향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소신껏 기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물어보고 그럼 2천원 보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5천만 원이야? 그럼 그대로 할게. 예를 들면 정치권 요구를 하면 더 늘리자고 그러겠죠. 예, 예,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소신이 있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외풍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모피아라고 해서 예. 그럼 그 기획재정부 출신들을 모펫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 약칭으로 모펫에다가 마피아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국민과 국가 경제보다는 기획재정부 그 부처의 이익을 보다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이제 시장을 보고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외풍을 막지 못하니까 특히 내풍을 더 못 막는 거죠. 내풍이라면 뭡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이제 경제 관료들의 기존 기득권이라든가 이해관계. 네. 그런데 그냥 휩쓸려 가다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끝나는 거죠. 그 내부에서 내풍. 내풍은 어떤 양상으로 봅니까? 저희는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좀 숙여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저쪽으로 숙이고 하면서 이제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죠. 일단 여담입니다만요. 뭐 피아 이런 거 막 관피아, 모피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피아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앞으로 좀 안 썼으면 좋겠는 게. 외국에서 그걸 번역하다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는 왜 너무 이렇게 조폭들이 많냐, 마피아들이 삼시사방에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관피아, 무슨 모피아 이런 얘기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제안이고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외환은행 매각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금감위원장을 맡았던 이현재 사단이 전부 다 조사받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다 조사받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현재 그 부총리 같은 경우가 DJ 때 일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소신껏 하다가 이제 그 집권 장관 다음에 하면서 7개월 만에 잘려요. 잘린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이 부총리는 김진표, 지금 민주당의 김진표 그분이에요. 그리고 정책실장은 이정호 정책실장이어가지고 둘이 또 엄청 싸워요. 두 분의 철학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한다고 발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 하겠다는 사람을 발탁한 사람이 이현재 씨예요. 그래 맞아요. 구원 투수로 이제 그래서 이현재 씨는 김진표 총리의 부총리의 고시기수로는 7년 선배예요. 그리고 그때 정책실장이 누가 왔냐면 박범흠 씨라고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 박봉흠. 이분도 사실은 고시 7년 후배예요. 그런데 고시 7년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딱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시장적 실용주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개혁을 막 하고 규제를 요구했던 소위 민주당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86세대들이 대학교에서 경제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시장 정책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소신 있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현재 그 부총리의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소신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장적 실용주의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고요. 윤중현 장관 같은 경우가 강만수 장관이 여러 가지 막 흐트러뜨리면서 이제 구원 등판했잖아요. 금융위기 때.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등판할 때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실업률도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 취업률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가 고통 분담해야 되고 과감하게 추경 편성해가지고 사업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고통 분담을 한 것 중에 핵심이 사적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노동도 같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 게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하루아침에 정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 이렇게 딱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경 예산 편성, 일자리 나누기, 서비스 산업 경쟁력 얘기가 이때 나와요. 그때부터 서비스 산업 경쟁력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니까 수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 9년 금융위기도 심각한 위기였어요. 리먼 사태 났을 때. 결과적으로 또 그 당시 대통령들이 이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이제 경제팀을 구성했으면 힘을 실어줘야 돼요. 얘네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뭐.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김동연 부총리를 야권에서 러브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지 않는 말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면 본인도 촌스럽고요. 성향도 그렇지 않지만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좀 괜찮은 대한야당이 나와서
자신의 정책 기조도 맞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는 건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아, 그거 참 보면서 너무 경제 얘기 마무리 지면서 제가 이제 꼭 이 김수현 실장이나 홍남기 내정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병원에 가면 의사 소견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병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암이다라는 것도 초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아이고. 이런 소견을 받으면 어려운 거 진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런 어떻든 경제와 관련된 이게 이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도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념적 정책 기조도 중요하겠지만 좀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좀 경제를 운영해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워낙 이 정치조가 센 프로니까 아이고, 이 프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 통해서만 얘기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거니까 언제쯤 성과가 나올 것인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한정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내년 말까지는 안 되고요. 내년 중반 정도에서는 늦어도 정책 기조 전환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선거가 없다. 포용 성장 얘기 나왔을 때 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정리 수순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출렁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스피가 20% 이상 다운됐는데 보통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남한테 주워 들은 얘기인데 다 그렇죠. 뭐 이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반영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책을 점검하기 시작해서 내년 2, 4분기 6개월이 지나가 6월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저는 엄혹히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 다음 달 중순쯤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기가 다 돼서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다 보니까 말이죠.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선에 나경원 의원이 있고 강석호, 김학용, 김영우 의원 그리고 친박계에서는 유기준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쟁 구도 어떻게 또 친박 대 비박의 대결 구도로 갈지 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중간 의원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니까 지난번에도 김성태 복당파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은 좀 뭐랄까 좀 존재감이 있는 후보가 안 보여요. 나경원 의원은 많이 알려진 나경원 의원 정도는 이제 좀 뭐 내혹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나경원 의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분이 그래도 앞서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말 조심스럽네요. 콘텐츠가 그만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콘텐츠 이거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이게 먼저 지적해야 될 거는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201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쪽 당에는 친박 비박 내지는 친박 구도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처음으로 소장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이제 친박의 황우여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친이 친박 얘기하는 구도 자체가 뭐 친이 친박이니 중도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뭐 나경원 의원, 강석호 의원, 김학용 의원, 김영우 의원, 유기준 의원 다 좋은 분들이죠. 좋은 분들인데 문제는 내년 원내대표라는 게 총선을 바로 앞둔 국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당의 실력을 보여줘야 그리고 여당의 실정을 분명히 드러내야 그래야지 총선에서 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원내대표 그 총선을 앞둔 시기에 원내대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뭐 자기 이제 실력을 보여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되고 나서 실력을 보여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면 뭐 지금까지 이분들이 그런 실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인다 이게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확실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보이지 않는다. 또 네. 아무래도 또 내년에 아무래도 보수가 해체 모여를 하지 해체 않겠는가? 모여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보수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해체 모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에 있는 후보 뭐 한 10명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이제 합류하는 거 정도가 예. 해체 모여인데 예. 그걸 가지고 보수 대통합이니 뭐 포통합이니 얘기할 것도 없고 어쨌든 쪼개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가 사무총장 하지 말고 원내대표 같은 거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김용태 의원이 자기 일을 마무리를 해야지 뭘 하든지 하지 지금 우리 저 김용태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니, 정태근 의원님. 그나마 이제 개혁성도 있고 예. 야무진데 예. 지금 사무총장으로서 좀 맡은 일을 지금 완수를 못할 것 같아요. 사무총장 괜히 했어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또 몸을 사렸어요. 자, 그나저나 전원책 조직 강화 특별위원을 영입한 사람도 김용태 사무총장 아닙니까? 뭐 그런 셈이죠 결국.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문자 해촉으로 해가지고 또 좀 자유한국당이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리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방법은 마무리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 저 자유한국당에서 기소돼갖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11명이에요. 거의 다 지금 이제 아웃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예. 이 중에는 당권 정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전 문제로 기소되면은 당권 정지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당권 정지를 안 시키고 멀쩡히 남아서 심지어는 법사위원까지 하고 있는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완영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명백히 당은 당규에 어긋난 사람도 정리 못하는데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하냐. 근데 할 겁니다. 그랬더니 못하더라고요. 못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 문제는요. 사실은 이제 리더십의 문제예요. 처음부터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혁신의 방향은 이런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그거 일정은 이렇게 되고 거기 범주 내에서 정권을 드리겠다.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정치를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예. 뭐 전 변호사님도 말할 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아니 사실 비대위원장이 그 공심위원들 예를 조직강화 같은 위원들 추천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또 뭐 큰 문제인 것처럼 뭐 기자회견 하신다는데 사실은 이미 지금 자유한국당이 깨진 쪽박이거든요. 쪽박이 뭐냐면 조그만 바가지를 쪽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거기서 또 뭐 기자회견을 내일 또 하신다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을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본인을 이제 위해서.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이다. 이런 인상만 더 그렇죠.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근 두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1월 13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수요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